1974년 4월 부산. 바닷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거리는 봄을 맞이해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심을 가득 메운 이 봄 기운 속에서 한 가정은 지울 수 없는 어둠에 휩싸이게 됩니다. 학교에 가겠다며 집을 나선 12살 소년. 그의 발걸음은 다시는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도심 공원의 변소에서 발견된 잔혹한 시신. 목에는 끈에 졸린 자국이 남아 있었고 얇은 교복은 흙과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짧은 하루 만에 벌어진 실종과 살인. 그리고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오늘 저희 어둠 속은 1974년 4월 중순 부산 서구의 한 공원에서 벌어진 아동살인 사건의 전말을 추적합니다. 1974년 4월 중순 아침 8시경 부산 영도구의 한 주택가. 12살 소년 어구는 교복을 단정히 입고 책가방을 맨 채 현관에 섰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인사. 그의 목소리는 씩씩했습니다. 어구는 부산 중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성적은 늘 상위권 지도위원을 맡을 만큼 모범적인 학생이었죠. 결석은 단 한 번도 없었고 개근상을 받을 정도로 성실했습니다. 그에게 등교를 빼먹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도보로 약 20분 거리. 특별한 교통수단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부모 역시 언제나처럼 아들을 학교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어구는 교실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출석부에는 공란이 남았고 담임교사와 반. 친구들은 곧 이어진 방공훈련으로 분주한 사이 아이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부산의 거리는 사이렌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몸을 숨기는 훈련에 몰두했죠. 그리고 그 소라는 누군가의 눈을 피하기에 완벽한 기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끔찍한 발견. 사건 발생 다음 날 4월 중순 저녁 6시경 부산 서구에 위치한 한 공원. 산책을 하던 한 중년 남성이 언덕 위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첫 번째 칸 변기에 머리와 한쪽 다리가 걸쳐진 채 늘어진 소년의 몸. 얼굴은 핏빛으로 얼룩졌고 목에는 날카로운 흉기에 찔린 상처와 끈에 졸린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피는 이미 굳어 있었고 얇은 교복은 흙먼지와 핏자국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소년의 가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즉각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부검 결과 어구는 4월 중순 오전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집을 나선 지 불과 12시간 만에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소년의 실종과 사망은 순식간에 부산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은 도심공원 교복 입은 소년의 시신 발견이라는 자극적 제목을 내보냈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등하교길에 직접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는 충격에 빠졌고 경찰은 공원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범인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범행 도구, 지문, 발자국조차 명확히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소년의 목숨이 잔혹하게 끊어졌다는 사실만이 무겁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어군의 아버지 B씨는 부산 중구에서 작은 합성수지 관련 회사를 운영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사건 초기 그는 언론 앞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는 차갑고 무뚝뚝한 태도로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곧 경찰 기록에 비협조적으로 남았습니다. 일부는 혹시 집안 내부 문제는 아니냐라는 억측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이 범인의 손에 의해 무참히 희생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지자 가족은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공원 입구에서 매점을 운영하던 한 상인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는 회색 점퍼 차림의 30대 남성이 소년과 함께 와서 간식을 사 먹고 화장실 쪽으로 올라갔다고 말했습니다. 이 증언대로라면 오전 11시 무렵 범행과 시신 유기가 이뤄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증언이 이를 뒤집습니다. 인근 상점 종업원과 시민들은 오후 3시까지 화장실을 이용했으나 시신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신은 오후 3시 이후 혹은 사건 이튿날 새벽까지의 어느 시점에 은밀히 옮겨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경찰은 면식범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아버지 B씨의 사업과 관련된 인물 중 원한을 가진 사람 혹은 가족 지인 중 잠재적 범인을 찾으려 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집안에서 자비를 하던 청년 C씨가 유력 용의자로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그는 다른 지역에서 알리바이가 입증되었고 결국 풀려났습니다.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경찰은 현상금까지 내걸었지만 결정적 단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말 전담 수사본부는 해체되었고 15년 뒤인 1989년 공소시효가 만료되며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로 남았습니다. 사건이 잊혀질 무렵 또 다른 증언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공원 인근 주민이 검은 봉투를 들고 허겁지겁 뛰어내려오는 남자를 봤다는 기억. 경찰 기록에는 남지 않았던 이 증언은 새로운 의문을 낳았습니다. 범인은 단순한 유괴범이었을까 아니면 가족과 관련된 원한형 범죄였을까? 혹은 경찰이 처음부터 공원에만 집중한 탓에 실제 범행 장소는 전혀 다른 곳이었을지도 모릅니다. 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어군의 죽음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정확한 범행 장소도 범인의 신원도 밝혀지지 않은 채 부산 시민들의 기억 속에 깊은 상처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시간이 모든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미궁 속에 갇혀 있습니다. 소년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혹시 지금도 우리 곁 어딘가를 걷고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까지 어둠 속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를 함께 추적해 주시기 바랍니다.